사랑합니다. 동해중학교 친구들. 자, 교과서 213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내각의 크기의 합이 2340일 때 n의 값을 구하여라. 내각의 크기의 합의 공식은 180 곱하기 n마입니다. 여기 있는 n은 n각형의 n이겠지요. 자, 그 값이 2340이다 라는 식이 세워지고요. 자, 180을 곱했더니 2340이니까 나누기로 고치면 2340 나누기 180은 n마2가 되겠죠. 자, 직접 나눠 볼까요? 자, 2340 나누기 180. 자, 234에 180 한 번 들어가고요. 자, 빼면 그렇죠. 540 나옵니다. 다시 540 나누기 180 하면 3이 되고요. 여기 있는 값이 13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 13은 분할된 삼각형인 값 n마2가 13이 되겠고요. n에 들어가는 값은 15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15각형이므로 답은 3번. 자, 다음 문제. 이번에 정다각형인데 한 내각과 한 외곽의 크기가 7대 1이에요. 자, 무슨 정다각형인지 모르지만 정다각형의 한 부분에 자, 외곽 여기 있는 부분, 바깥쪽 부분이 2, 안쪽에 있는 부분을 7을 차지할 때 전체는 9에서 이 외곽은 2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외곽의 비율은 전체에서 9분의 1을 차지한다고 봅시다. 자, 우리 외곽은요, 항상 합이 N각형의 합이 항상 360을 유지하는데 여기에서 360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외곽과 내각을 하나씩 더했을 때 180도라고 했으니까 이 내각과 외곽 7대2의 전체 값은 180이라고 봅시다. 그 중에서 외곽이 차지하는 비율은 9분의 2이므로 9분의 2 곱하기 180 하면 실제 외곽 값이 나오고요. 9와 180을 9로 나누면 20 이렇게 되겠죠. 답은 40도가 되겠죠. 자, 외곽의 합이 360일 때 한 각이 40도라는 건 외곽의 합 나누기 한 외곽을 나누면 그렇죠. 외곽의 수가 나옵니다. 자, 그랬더니 360 나누기 40 하면 9가 나왔다는 건 외곽이 9개라는 거죠. 그러면 구각형이 되겠죠. 다음 문제. 자, 한 외곽이 360이에요. 자, 똑같이 그 외곽의 합공식 갑시다. 자, 360 나누기 한 외곽을 하면 외곽의 수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한 외곽에 30도를 넣어주면 360 나누기 30. 그럼 12라는 값이 나오고 외곽의 수가 12라는 것은 곧 꼭지점의 수가 12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12각형이라는 겁니다. 자, 4번 문제는 12각형의 정12각형의 대각선수를 묻는 거였죠. 정 12각형이니까 n이 12. 자, 대각선수의 공식은요. 2분의 n 곱하기 n마 3인데 n에다가 12를 넣어 봅시다. 그러면 12분의 12 곱하기 9가 되겠지요. 2분의 12는 약분이 되어서 9 곱하기 6, 54개가 나오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214쪽 가실게요. 자, 5번 문제. 이번에 점이 10개 있어요. 그 중에서 선분의 개수를 물었죠. 자, 선을 이렇게 그어볼까요? 자, 이 선분은 무슨 선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각선입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옆에 있는 점끼리 이어볼까요? 자, 얘는 점을 이었더니 그렇죠. 다각형이 나오죠. 그럼 바로 옆에 있는 점끼리 모았더니 다각형의 선분 변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점과 점을 이었을 때 만들 수 있는 선분은 종류가 두 개인데요. 대각선의 모양과 변의 모양이 나왔으니까 대각선의 개수와 변의 개수를 구하면 되겠죠. 점이 10개니까 십각형. 자, n이 10일 때 대각선의 수 갑니다. 2분의 10 곱하기 10마 3. 10마 3 7이에요. 2분의 10 약분하면 5 하여 35
개가 나오고요. 자, 대각선 말고 변은요. 십각형이니까 당연히 10개가 나오겠지요. 자, 이 두 개를 더하면 총 선분의 수 45개. 답 5번이 나오겠습니다. 자, 6번. 자, 이번엔 이 부채꼴, 첫 번째 이 부채꼴과 두 번째 부채꼴의 b를 이용해서 x를 구하는 거 갑시다. 자, 중심각의 b와 이 호의 길이의 b는요.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자, 호는요. 4대 6, 즉 1대 4를 뜻하고요. 4대 16이니까 1대 4의 b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부채꼴의 두 개의 부채꼴에서 호의 b가 1대 4이면 중심각의 b도 1대 4가 되겠지요. 그래서 비례식을 쓰면 1대 4는 중심각의 b인 90-x 대 그렇죠. 밑에 있는 중심각인 x 플러스 90. 자, 이 비례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비례식에 괄호를 쳐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고 식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외항끼리 곱할 땐 이미 1을 곱하면 1은 곱 하나만 하니까 생략하고 x 플러스 90 이렇게 나오고요. 다음 여기 4 곱하기 90-x 이때 괄호치고요. 4는 분배로 갑니다. 360-4x x 플러스 90 풀어봅시다. 자, 마이너스 4x 넘기면요. 플러스 4x 해서 5x고요. 90은 넘기면 마이너스 90. 그러면 그렇죠. 270입니다. 여기서 x 5로 나누면 x는 54 나오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7번 문제 펜으로 한번 여기다 표시해 보세요. 자, 15도라는 중심각과 75도인 중심각의 부채꼴은요. 15도짜리는 부채꼴이 요런 길쭉한 부채꼴이고요. 75도, 중심각이 75도짜리 부채꼴은 아주 넓은 부채꼴입니다. 자, 이 부채꼴의 그 중심각의 비가 15대 75, 즉 15로 나눠주면요. 1대 5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1대 5라는 중심각의 비는 호의 비로 연결이 되고요. 이 빨간색의 호 하나와 파란색의 호가 1대 5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가 1이면 이 5라는 건 1이 5개가 있다는 거니까 이 5라는 부분에 빨간색인 부채꼴 부분에 요 빨간색 부분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랬을 때 지금 요 문제에 옳은 거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1번 갑시다. 자, AC, 호 AC는 OAB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호 AB의 길이는 호 AC는 호 AB를 5번 더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호 AB를 5번 더하면 호 AB가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을 5번 더해야지 AC가 되나요? 볼까요? A에서 C까지는 이만큼 긴 건데 여기에 있는 긴 호 중에 빨간색이 6개 들어갔죠? 그래서 얘는 다시 설명하면 6개의 AB의 값을 호를 더하면 호 AC가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 자, 이번엔 AB를 4번 더하면 BC가 된다 갑시다. 자, 호 AB 빨간색 4번 더하면 BC가 되나요? B에서 C까지는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자, 호 빨간색 5번 더했죠? 하여 호 AB를 5번 더하면 이라고 고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은 이 현 AC. 자, 직선이야. 현 AC는요. 여기 A에서 C까지 이 직선의 선분인데요. 직선의 선분은 절대로 비례하지도 않고 곱셈으로 표현될 수도 없습니다. 길이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네, 이렇게 6개가 들어간다라고 할 수 없어요. 정확히 실측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자, 3번. 자, 이번엔 AC를 5번 더한 거랑 BC를 6번 더한 거랑 같다. 자, 여기 있는 지우고 다시 보실게요.
자, 아까 빨간색인 호 A, B를 BC에 5번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 호의 길이는 1대 5라고 볼 수 있고요. 자, 3번에서 AC와 호 BC의 식이 나왔다는 건 AC는 파란색 이 부분이고요. BC는 자, 이 부분이죠. 네, 이 파란색과 이 민트색의 식을 만들려면 비례식을 세워야 되는데 민트색과 빨간색의 비를 한번 가봅시다. 자, 민트색은요. 민트색은 AC가 6번 들어가죠. 그래서 요 AC의 길이 호 AC는 호 AC는 AB를 6번 더한 것이고 호 BC는 AB를 5번 더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호 AC 대 호 BC는 그렇죠. 여기 있는 6개와 5개로 AB 5개로 나와서 비례식으로 6대 5를 가지고 있고요. 내항의 곱 6 BC와 외항의 곱 5 호 AC는 서로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밑에 만들어진 이 방정식이 3번식과 같으므로 답은 3번입니다. 자, 남은 건 5번밖에 없으므로 답 5번까지 체크하시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자, 8번. 자, 여기에선 요 동그라미 칩시다. 원 넓이는 24파이. 자, 전체 24파이라고 적으시고 부채꼴 AOB. 요 AOB에 차지하는 넓이는 4파이라고 봤을 때 자, 전체 24파이 중에 부채꼴이 차지하는 넓이는 4파이입니다. 그러면 넓이의 b는 24파이분의 4파이. 즉 약분을 하면 4로 나눌 수 있겠죠? 네, 여기 1, 여기 6. 6분의 1을 차지하고 있죠. 자, 우리 부채꼴의 넓이의 b는 중심각의 b와 같으므로 이 중심각의 비율도 전체 360 중에 6분의 1을 차지하고 볼 수 있고요. 중심각의 비율은 6분의 1 곱하기 360을 해서 여기 얘가 중심각의 전체 값이 360이니까 그럼 약분하면 60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다 표시해 볼까요? 자, 각 AOB 여기가 60도일 때 지금 큰 그냥 삼각형 OPQ에서 한 각이 60도고 나머지 두 각을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각 X와 각 Y는 삼각형의 두 내각이므로 180 빼기 한 각인 60 하면 되겠죠? 답은 120도. 자, 다음 문제. 자, 9번은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물었어요.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 공식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가 배운 건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예요. 자, 그런데 이 호의 길이 공식에 꼭 중심각이 들어가야 되고 이 아래는 반지름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문제에서 반지름 r은 4라고 했어. 하지만 여기 4를 넣었으면 되는데 넓이가 나와 있어요. 중심각은 나와 있지 않죠. 그러면 첫 번째 호의 길이 공식을 써서 호를 구할 순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호의 길이를 구하려면 호는 문자로 L이었잖아요. 자, 넓이는 S라고 봤을 때 부채꼴의 넓이 공식 중에 S는 2분의 1 RL이라는 공식이 있었어요. 자, R은 반지름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요 공식에서 넓이가 나왔으니까 이 넓이 10을 S에다 넣어주고 10파이 그 다음 이 반지름 4를 아래다가 4 넣어준다면 그렇죠. 요 L의 값 L을 뺀 나머지 문자의 값을 채워 나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다시 식을 쓰면 10파이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L이 됩니다. 여기서 L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분의 4는 약분하면 2가 되므로 2 곱하기 L은 10파이 이렇게 되고요. L은 5파이가 나오겠죠. 자, L을 구하는 게 이 문제의 답이었으므로 2번입니다. 다음 문제.
자, 색칠한 부분의 둘레와 넓이를 구하시오. 자, 첫 번째 둘레부터 구하도록 할게요. 자, 둘레는 여기에 8cm, 그다음에 여기에 8cm. 자, 또한 지금 부채꼴에 홀을 쭉 그었을 때 이 부채꼴에 홀을 지나는 이 직선이 이 중심, 얘가 부채꼴의 중심이잖아요. 이 중심 점으로부터 이 호까지의 이 길이는 반지름 길이가 됩니다. 8cm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반대편 쪽에 호를 쭉 그었을 때 이 호의 중심은 이 부분이에요. 자, 이 점으로부터 이 호까지의 이 직선의 길이도 반지름이므로 그렇죠. 8cm라는 걸 알 수 있으므로 둘레에 8cm가 3개나 들어가죠. 그러면 24cm가 됩니다. 자, 다음 호 2개를 더해 볼게요. 자, 호의 길이는 여기에 있는 호랑 여기에 있는 호는 길이가 같다. 가요. 호의 길이 공식 가도록 할게요.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90. 그렇죠. 4분의 1. r 자리에 반지름 8을 넣어주면 2 곱하기 8이니까 16파이 곱하기 4분의 1. 약분하면 4파이 나와요. 자, 4파이가 몇 개인가요? 2개니까 8파이 하여 둘레는 24 플러스 8파이입니다. 이 2개는 더할 수가 없다 하여 끝내면 되겠고요. 자, 넓이 가도록 할게요. 자, 이 부채꼴의 넓이는 뭘 빼면 돼요, 전체에서. 자, 지금 정사각형 보이시죠? 이 정사각형에서 뭘 빼면 되냐면 요 부채꼴 하나와 요 부채꼴 하나를 빼면 되는데 부채꼴의 넓이가 같아 보이죠? 그래서 부채꼴 2개를 빼시면 됩니다. 자, 하나의 부채꼴을 구해볼게요. 반지름 8이라고 했고 요 각이 몇 도일까요? 그렇죠. 정사각형에서 90도에서 요 각을 빼면 되는데 60도를 빼면 돼요. 그 이유는 정삼각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얀색 부채꼴의 중심각은 30도, 여기도 똑같이 30도를 이루고 있죠. 자, 부채꼴 다시 그림을 그리면 요런 30도짜리 부채꼴이 2개가 연결이 되면요. 중심각은 60도가 되니까 60도짜리 부채꼴 2개를 뺀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정사각형에서 부채꼴 2개를 빼면 남은 색칠된 부분의 넓이가 나옵니다. 자, 정사각형은 가로 세로 8이니까 64. 또한 부채꼴의 넓이식은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60이고요. 약분하면 6분의 1. r 값은 8이므로 8을 대입하면 64파이. 64파이 곱하기 6분의 1이므로 2를 나눠주면 3분의 32파이입니다. 자, 그럼 64 빼기 3분의 32파이를 하면 넓이는 끝. 똑같이 더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11번 문제. 자, 이번엔 육각형이 나왔죠? 자, 육각형의 색칠된 부분의 각의 크기를 구하래요. 자, 각의 크기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요 각이 무엇을 뜻하는지 볼까요? 자, 가장 작은 정삼각형의 두 내각입니다. 자, 이 정삼각형과 요 정삼각형과 그냥 삼각형이네요. 자, 이 5개, 6개, 6개의 그냥 삼각형의 크기는 같나요? 다르나요? 네, 크기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삼각형의 삼각형에서 두 내각은 이웃하지 않는 외곽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성질로 인해서 이 두 내각과 같은 건 삼각형의 외곽. 이것과 같고요. 자, 두 번째 삼각형에서 두 내각과 같은 한 외곽은 요각입니다. 여기도 요각. 다음에 요 삼각형에서 외곽은 요각. 요 삼각형에서 외곽은 요각 같고요. 여기 있는 삼각형의 두 내각도 이 외곽과 같다고 봤을 때, 자, 빨간색 2개의 각은 파랑색 하나와 같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 파랑색은 어느 부분이냐면
안쪽에 있는 육각형의 외곽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지금 색칠한 각을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색칠한 각들의 값은 알고 봤더니 육각형의 외곽들의 합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다각형에서 외곽의 합은 항상 360이니까 육각형의 외곽의 합도 360이 되겠죠? 답은 360도입니다. 다음 12번. 자, 한 변의 길이가 3cm인 정삼각형 작은 거 하나 나왔어요. 자, 여기에 길이가 3cm라고 표시를 합시다. 그랬을 때 부채꼴 가장 큰 거에서 대 빼기 중 빼기 소, 대중소를 다 빼고 남은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자, 제일 작은 소자 부채꼴을 가도록 할게요. 자, 이 정삼각형 조금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삼각형의 한 내각은 몇 도죠? 60도죠. 여기가 60도라면 요 부채꼴 P의 요 중심각, 요 각은 몇 도일까요? 그죠? 합이 180이 돼야 되니까 120도를 유지하겠죠. 그러면 이 P의 넓이는 부채꼴의 넓이 공식인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120이고 요 360분의 120은 약분해서 3분의 1이 됩니다. 여기에는 R 값은 아까 여기가 3cm라고 했으니까 여기 반지름도 3cm가 되겠죠. 여기다 3을 넣어줘서 9파이 플러스 곱하기 3분의 1 약분하면 3파이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 요 Q의 넓이 가도록 할게요. 자, Q는 부채꼴이 중심이 B에서 이렇게 반지름을 걷고 호를 쭉 그은 이 부분인데요. 자, 반지름은 P에서 여기 3cm, 여기 3cm니까 합이 6cm가 되겠죠. 그럼 요 전체 반지름을 6cm라고 봤을 때 이 Q의 넓이는 요 중심각도 120도겠죠. 똑같이 요 안쪽 각이 60도니까 그러면 똑같이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120인데 아까 약분해서 요 뒷부분은 3분의 1이라고 치고 r은 6cm로 늘어났습니다. 6의 제곱이니까 36파이 곱하기 3분의 1 하면 12파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 R, 부채꼴 R. 자, 중심각 몇 도일까요? 똑같이? 그렇죠. 정삼각형의 외곽이므로 120도. 그 다음 반지름은요. 여기에 3과 여기 6cm를 다 더해서 그렇죠. 9cm가 나오겠죠. 요 전체 길이 9cm. 그러면 공식으로 부채꼴 넓이 공식 파이 R 제곱 곱하기 3분의 1 R에다가 9 대입하여 81파이 곱하기 3분의 1은 27파이입니다. 27파이에서 12파이를 빼고 3파이를 빼주시면 답이겠죠? 따라서 27파이 빼기 3파이 빼기 12파이는 그렇죠. 3파이랑 12파이를 둘 다 빼면 15파이를 빼는 것과 같잖아요. 12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3번. 자, 13번 문제. 자, 뭘 구하라 했냐면요. 색칠한 부분의 둘레를 구하래요. 자, 둘레 갑시다. 자, 부채꼴이 5개인데 이 1번 삼각형과 1번 부채꼴과 2번 부채꼴은 합동이에요. 모양이 같죠? 해서 1번 부채꼴을 5번을 1번 부채꼴의 이 호의 길이를 5번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각형의 내각은 몇 도일까요? 자, 내각의 합이 540에서 각이 5개니까 5로 나누면 108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의 자, 이 오각형의 내각이 108도면 요 바깥쪽에 그은 요 부분이 부채꼴의 중심각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360에서 180을 빼면 되니까 108 빼면 252도가 되겠죠? 하여 요 반지름은 요 전체가 12니까 요 한 길이 6cm가 되겠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자, 1번 부채꼴의 둘레는 호의 길이는 공식이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252고요. 얘를 45도로 나누면 8분의 45도로 나눌 수가 없네요. 몇 도로 나누면 될까요? 36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10분의 8이 되겠습니다. 10분의 7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R 값은 6cm 대입을 해서 12파이 이렇게 되겠죠. 자, 10분의 10이 약분하면 5분의 6파이고 곱하면 5분의 42파이죠. 자, 한 둘레가 여기 씁시다. 5분의 42파이예요. 그런데 둘레가 호의 길이가 이렇게 5개의 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5분의 42 곱하기 5 하면 약분하고 42파이의 호가 나오고요. 여기서 간과할 수 있는 부분, 이 안쪽 둘레도 구하셔야 됩니다. 자, 안쪽은 하나당 12cm잖아요. 5개니까 60cm가 나오겠죠? 해서 두 개 다 호와 반지름까지 다 더해서 답은 60 플러스 42파이 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자, 4번. 자, 여기 조건이 있어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다라고 봅시다. 그런데 이 색칠한 부분을 자세히 보면 원도 아니고 부채꼴도 아닌 조금 잘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 두 개의 넓이는요. 요 중간에 그린 이 보라색 부분을 채워 넣었을 때 그림을 보면 요 채워 넣으면 그렇죠. 반원짜리의 넓이와 다음 부채꼴의 넓이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색칠한 부분에서 요 중간에 있는 부분을 같이 겹쳐서 다시 보면 반원과 부채꼴이 되는데요. 원래 반원은 색칠된 부분이랑 1번을 더한 것이고 부채꼴도 색칠된 부분과 1번을 더한 모양이잖아요. 근데 이 색칠된 부분은 넓이가 같다고 했으므로 이 중간에 1번을 더한 값도 넓이가 같겠죠. 즉 반원과 부채꼴의 넓이가 같다라는 성질이 나옵니다. 자, 반원은요 공식이 파이 r 제곱 곱하기 2분의 1이었고 부채꼴의 공식이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x였습니다. 자, 반지름을 먼저 찾아봅시다. 자, 반원의 반지름이 지금 반원의 길이는 요 A에서 요 점, 그렇죠. 요 2cm 점까지 이만큼이 지름이라고 봤을 때 8cm죠. 여기서 반절이기 때문에 반지름 4cm입니다. 자, R이 4이므로 요 여기 R 자리에 4를 대입하면 4의 제곱이 16파이 곱하기 2분의 1. 즉 8파이가 반원의 넓이고요. 다음 색칠된 부분의 부채꼴은 R 값이 여기 5에서 요 C까지죠. 그런데 아까 자, 5에서 A까지 6cm라고 했으니까 여기 똑같이 C까지도 6cm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큰 반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5가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채꼴의 R값도 6cm라고 보면 요 6을 넣어서 6제곱, 즉 36파이 곱하기 360분의 x입니다. 자, 약분이 되고요. 결국 10분의 x파이가 됩니다. 즉 부채꼴의 넓이는 10분의 x파인데 같다라고 했으니까 서로 넓이가 같시다. 반원과 부채꼴의 값이 같으려면 8과 10분의 x가 같아야겠죠. 그럼 x는 80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